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. 오늘 네 번째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허리 통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시게 될 때 우리가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련된 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허리라 하면 우리가 평가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고관절도 있을 수 있고요. 허리도 있을 수 있고 그 허리 분절 위에 있는 흉추가 있을 수도 있죠. 더 관련이 있는 부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어디서부터 평가를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오늘 그 점과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팁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증상은 허리 통증으로 국한을 하였습니다.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디부터 평가하면 좋다 라는 방향으로 한번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네, 환자와 상담할 때 환자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증상은 허리부터 평가를 해봐야겠다, 허리와 관련된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겠다, 혹은 이 모양 같은 경우, 이 걸음걸이 같은 경우는 고관절부터 평가를 해봐야겠다, 이렇게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점과 관련해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환자의 걸음걸이나 환자의 움직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두 가지 점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? 컷. 네, 보신 첫 번째 영상의 걸음걸이는요,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해 오셨을 때 이런 걸음걸이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에 혹은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정리를 하면서 화분을 들고 물 청소를 하시다가 무거운 거를 들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, 그냥 떨어진 종이 줍다가 이렇게 끄뻑해서 오시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관절 부분인데요. 걸음걸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가 빠져 있는 그 환측 부분에 대둔근이 힘을 못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환측의 내전근이 강하게 수축되어 있는 모습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직접 환자분이다 생각하고 재현을 해드린 제 걸음걸이이긴 하지만 내전근 쪽에 강하게 힘을 줘서 제가 걸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걸을 때 환측으로 이제 발꿈치가 닿을 때 강하게 이제 그 발꿈치 외측 부분에 힘이 실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이를 관찰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환자분들이 내원하게 되시면 일단 평가예요. 아직은 평가입니다. 치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평가 겸 치료로 다리를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, 물론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오므렸다 벌렸다 또 오므렸다 벌렸다, 이거를 한 2-3분 정도만 시켜줘 보세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재평가해 보십시오. 그러면 처음보다 걸음걸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내전근 쪽과 그 다음에 이제 대둔근 쪽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, 그러한 고관절 쪽의 그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허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관성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좀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은 그런 걸음걸이가 나오죠. 흔히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보통 사진을 먼저 찍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진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셔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더 이학적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와 치료 방법을 도출해 내실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
네, 보신 두 번째 영상에서의 모습도 대표적인 허리 문제가 아닌 고관절의 문제입니다. 고관절 후방의 근육들과 조직들이 과긴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허리의 그 구부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. 그래서 고관절 후방 쪽의 타이트함과 더불어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뒤로 기울어졌다 하는 안테리어 로테이션,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이 움직임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더 많은 허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환자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면 더 좋냐면 고관절 후방,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이 녹색으로 보이시는 그 후방 양쪽의 엄지손가락을 꽉 누른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숙여보게 하세요. 그 상태로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보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필시 허리가 더 잘 숙여집니다.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허리 쪽을 먼저 평가하게 되면 사실 치료의 방향이 조금 엇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증상을 갖고 오신 환자분이 계시다면 먼저 고관절 후방 쪽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고관절 후방 쪽과 더불어서 그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의 타이트함 그 문제,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다면 역시 똑같은 문제로 대둔근의 약화를 같이 의심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평가해 보신 다음에 치료를 해 보시고 나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십시오. 명확히 차이가 나게 된다면 이것은 고관절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일단 몇 번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. 이처럼 오늘 고관절과 관련된 증상 2가지를 직접 제가 모습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, 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가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걸음걸이와 환자분이 허리를 숙일 때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. 이런 모습을 환자분이 연출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까? 바로 고관절이라는 거죠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기만 치료하면 100% 나사가 아닙니다. 아직 저는 평가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평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잘못하면 소비해버릴 수 있거든요. 낭비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저런 모습을 가진 환자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어디요? 허리부터가 아니라 고관절과 관련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의 치료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. 환자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아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부터 지금 오늘 4번째 영상까지 상담에 관해서 굉장한 비중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영상들도 계속 이 상담과의 연관성을 계속 제가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. 상담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단서와 힌트들, 그리고 환자분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분명히 어디가 원인인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고관절 증상이 있을 때 환자의 저런 모습들을 이미지로 마치 사진을 통째로 내 머리에 입력해 놓는 것처럼 이미지로 그냥 입력을 해 놓으세요. 저 모습이 있으면 거의 고관절 문제부터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담으로 이제 병원마다 좀 상황이 다르실 수 있어요. 어떤 분은 도수치료가 1시간으로 정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분 내지 15분으로 정말 한정된 시간으로 치료를 해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. 이 영상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시간이 여유로운 분이든
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든 우리가 평가에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단지 평가를 세우는 것만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평가를 세우는 계획이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, 네, 그 점 꼭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또 내일 환자분과 만나시게 될 때 또 이런 모습을 가진 또 급성 통증의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좋은 성과가 또 맛보시게 되었다면 또 댓글로 그러한 점들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보람 있는 앞으로의 유튜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